이 책은 비상시적 성공 법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목을 보시면 8가지 습관으로 되어 있죠. 왜 습관일까요? 보통은 법칙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제1의 법칙, 제2 법칙 보통 그렇게 제목을 적었을 텐데 다 습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칙을 외우거나 이해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8가지 습관 중에 하나만이라도 습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루틴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리고 8가지 습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간다마서의 책의 특성상 제일 앞에 보면 목차가 8가지 습관이다 보니까 8가지 습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프롤로그에 있는 걸 또 지나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책은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이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다마서의 책들은 다른 책을 혹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앞에 부분에 서론, 프롤로그에 자신의 핵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다마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롤로그가 되게 재밌거든요. 금방 빨려 들어갈 거 다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칫 이 책을 또 8가지 습관 목차만 보고 앞에 부분을 간과해버리면 또 제 책의 가장 핵심 부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지금 이 서론의 그 프롤로그 부분도 사실은 꼭 정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많은 성공 법칙이라는 거는 되게 나중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뭐 자청도 추천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자신한테 다짐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 치고 별로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들어도 별 탈 없는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간다마서는 그 당시에 37살에 약간의 37살이죠. 보통은 뭐 최소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정도의 나이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성공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간다마서가 이 비상성공을 가지고 강연한 테이프를 들어보면요, 이 목소리에 굉장히 건방짐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의 목소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아 나도 37살 저 나이 때는 간다마서를 못지않게 건방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악의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뭐 예전의 번역서를 보면 악한 에너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하다 선하다의 그 악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직역을 했는데 악의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의 반대 개념의 악이 아니고요. 굉장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감정, 어떤 마이너스적인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악의 에너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죠. 질투심, 허영심, 어떤 컴플렉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악의 에너지가 뭘까요? 복수입니다. 복수. 예. 강력한 그런 동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이 그 어떤 복수심에 불타올려서 내가 두고 봐라. 반드시 성공해서 갚아주겠다. 혹은 어떤 질투나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감정들이 악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악한 감정이 아니죠. 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훨씬 더 사람을 동기부여를 높이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뭔가 확실한 어떤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먼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감정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간다마서가 2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간다마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비상적 성공 법칙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연봉을 10배로 만드는 성공 법칙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내 몸값을 10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힌트가 곳곳에 숨어 있죠. 이 제목에서 보듯이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간다마서가 이 당시에 이 책을 썼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았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실제로 벌써 20년 전에 간다마서는 한 현금으로 100억 정도를 벌었었고요. 그러니까 별로 돈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근데 굳이 자기의 성공 법칙을 다 까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진짜 성공한 노하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안 하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럴싸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실제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사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다 까발려서 적나라한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에 가치가 있는 거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간다와서가 토탈에서 한 400만 부 가까이 팔았는데요. 자, 본인의 책을. 본인이 직접 쓴 책은 한 50권이 넘고 번역하거나 감수한 것까지 합하면 99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이제 100권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책을 많이 썼고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입니다. 55만 부 정도 팔렸고 지금도 뭐 약간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간다와사의 팬들 중에는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이 책을 갖고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부적처럼 갖고 다닙니다.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한 권만 사지 마시고 2권을 사라. 그래서 한 권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간다와사 책이 워낙 예전에는 다 절판이 돼가지고 보통 이게 예전판 같으면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재테크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간다와사 책은 북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권을 사서 한 10년만 보관하시면 따따블로 10배로 책값이 진짜 10배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0년만 갖고 계셔라 이렇게 또 얘기들 하고 또 이 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젊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이 이걸 부적처럼 갖고 계신다면 반드시 아마도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정말 많고요. 우리가 뭐 끌어당기는 법칙이나 시크릿을 얘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다와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왜냐하면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실제 그걸 행동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0명이 있다면 1명 내지 2명밖에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정말 고수일수록 본인의 모든 노하우를 다 까발려서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 어차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다와사가 자 1%라도 좋으니까 손을 들어달라.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책에 다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지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당시에. 왜냐하면 나는 100억을 벌었어요.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벌렸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부자는, 진정한 고수는 혼자만 행복해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이 책을 읽고 정말 다른 사람들도 동지가 돼서 같이 성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동지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습관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특별히 꼭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의 습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자, 이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자, 비상시적 성공 법칙에 3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어떤 거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고 뭐 잠재의식을 활용하라든가 자기 체면을 건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지금 자기개발 서적이나 다른 강사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습관에 하기 싫은 일부터 적어놔라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 이 책을 하는 순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간다와사 거 베꼈네. 저 비상시적 성공 법칙에 나와 있는 건데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간다와사의 오리지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칙이기도 하고요. 저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그 책에도 보시면 책에 적을 수 있는 안이 있죠. 자, 우리가 항상 보통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도 목표를 세우죠. 그럼 내년도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혹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하기 싫은 일 리스트부터 적어라라는 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다른 데 적지 마시고 반드시 이 책에 적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 저도 이게 20년 전에 책에 적었던 얘기들이 이 책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게 헷갈리냐면 분명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거나 어떤 뭐 공부거나 할 때 나는 정말 좋아하다고 이걸 정말 좋아하고 내가 진짜 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일에 하기 싫은 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철두철미하게 가려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반드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요. 하기 싫은 거의 리스트를 100개까지 쓰시라는 겁니다. 100개. 네. 하루아침에 100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11월, 오늘이 11일이니까 오늘 빼빼로데이인가 그럴 텐데 하여튼 11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1월 중에 12월이 한 20일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다 보면 한 10개도 쓸 수 있고요. 하루에 20개까지 쓸 수도 있고 안 나올 때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개까지 한번 꼭 써보십시오. 자, 100개를 먼저 쓰고 그 중에 다시 10개를 골라내는 겁니다. 베스트 10을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 3까지만 골라내면 어느 정도 성공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00개를 찾아내고 10개를 찾아내고 다시 3개를 찾아내고 마지막 1개까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1개는 뭐냐? 진짜 내가 하기 싫은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것만은 하기 싫다. 절대 안 한다. 만약에 이걸 찾으셨다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인생의 지표로 삼으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만큼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누가 나한테 목에 칼을 들여내도 이것만은 안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게 있으시다면 성공의 지름길에 가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실하게 뽑아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쓰셔야 이 제1의 습관이 먹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이 제1의 습관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것부터 찾아내는 소거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다바사리가 어떻게 보면 1%의 사람을 1%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첫 번째 법칙만 제대로 해도 엄청나게 강력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법칙이잖아요. 하기 싫은 거 리스트만 적으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100개의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진짜 부적처럼 뭔가가 작동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6의 습관, 돈을 몹시 사랑한다. 원래 원서에 보면 돈을 몹시 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라는 게 뭐냐면 익은 익사할 때 익사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때 익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푹 빠지는 거죠. 돈에 대해서 사랑에 푹 빠질 정도로 돈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난 돈을 사랑한다. 여기 다 지금 돈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5만원짜리의 앞면이 어떻게 뭡니까? 뒷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사람. 이따가 5만원짜리 어떻게 그려오셨나 한번 보시고요. 네. 돈을 사랑한다면 저 정도는 하셔야 된다. 네. 여러분은 다 탈락이에요.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시라고, 예를 들면 간다바사가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일본에서 제일 비싼 돈이 10,000엔짜리거든요. 우리나라 돈만 따지면 10만원 정도 되는 지폐인데, 10,000엔짜리를 그럼 그려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못 그리죠. 어딜 가서 그리라고 해도 다 못 그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거를 그렸던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간다바사가 어디 모임에 가서 똑같이 자신있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막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어보는 내용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앞에 뭐 심사장이 있었나? 뭐였지? 막 이러는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이 10,000엔짜리 뒤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8개야? 9개야?
이해되세요? 그 디테일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 기본은 다 알고 있는데, 아, 그게 8개였나? 9개였나? 뭐, 이 정도로, 왜냐면 맨날 그 돈을 사랑한다는 뭐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금 매일같이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일같이 보고 있고, 그쵸? 예,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진짜 신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 그런데 그 어떤 집단에서는 다 그렇게 그리기 시작하고, 거의 다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깜짝 놀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초청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현금 자산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진짜 부자들만 모였던 거죠. 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실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신다면 그 정도로 돈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자,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우리는 돈에 대한 어떤 그 부정관념이 있습니다. 네, 뭔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에 빠져 있거든요. 첫 번째 프롤로그에서는 악의 감정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돈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데 그 마인드셋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또 실화인데, 간다무사의 제자 중에 젊은 컨설턴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간다무사가 또 이제 이걸 8개 이제 그 강의로 쪼개가지고 예전에 이제 CD로 판매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장마다 강의를 한 거죠. 그거를 녹음한 거를 이 6장이 도저히 자기는 안 되더래요. 그 돈에 대한 습관이. 그래서 이거를 정말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매일 아침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한 가에. 그러니까 그걸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매일 아침 그걸 들었답니다. 무려 3년 동안 들었대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완전히 자기 체면을 건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이 개념에서 벗어나고 정말 부자가 됐어요. 네,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자 성공 법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법칙이 적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습관은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3년 만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이 지나 비로소 내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8가지 습관 중에 근데 단 하나라도,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습관 하나 고르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습관 하나를 고르셔서 6번이 좀 탐이 나죠. 네. 왠지 네, 그래서 탐이 나요. 탐이 나죠. 근데 탐이 나지만 굉장히 어려운 습관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8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 하나만 고르셔서 꼭 나의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돈에 대한 제약감을 없애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악의 감정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우선 어쨌든 돈을 벌어라. 예,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가 진짜 성공한 다음에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악셀을 밟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초보자가 그렇죠, 운전하다가. 아니, 악셀을 밟아야지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두려우니까. 조금만 나가다가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또 브레이크 밟고 또 브레이크 밟고. 돈도 똑같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충분히 악셀을 밟고 충분히 돈을 번 다음에 고민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벌면 그 돈을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벌 때는 정말 악의 감정을 활용해서라도 악착같이 벌으라는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돈도 벌고 선한 일도 하고 하려고 하면 둘 다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면 악착같이 정말 일을 안 하고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감을 갖고 철저하게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빌 게이츠나 우리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느끼죠. 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네. 왜 기부를 많이 할까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악의 감정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갑부가 뭐 재벌 2세는 3세는 별개입니다. 근데 정말 자수한 성가한 사람들 치고 사실은 이 엄청난 악의 에너지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 돈을 언제까지나 갖고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리스트를 적은 것처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면 써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근데 이거를 잘 하는 사람하고 이걸 잘 하는 사람은 말년이 행복한 거고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지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보시면 잘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요.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퍼스널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회사나 조직이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죠. 그래서 퍼스널 비즈니스가 필요한 거고 나 언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흔히 얘기하는 고수도 아니고 정말 초고수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철학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기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눈앞에 닥친 뭔가를 바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이 일어나냐면 이 전술만을 가르칩니다. 전술.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곳에 가면 전략까지는 가르치죠. 하지만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 네, 그래서 비즈니스 마케팅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다바서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상제 성공부칙도 사실은 이 책이 그러면 자기개발서냐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책이냐 자기개발서처럼 보이지만 마케팅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원리 원칙을 담은 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자 제이 에이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마케팅이란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이 에이브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케팅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실제 지금 아직도 현역이시고 75세인가 그 정도 되셨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고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죠. 정말 마케팅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케팅이라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간다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면 올바른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케팅이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냐? 마케팅이라는 거는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왜냐? 상대를 보다 나은 미래로 인도함으로써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케팅을 정의하거나 얘기하는 걸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의에는 마케팅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도대체 마케팅을 도대체 왜 배우는 거냐?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목적은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고객을 보다 좋은 미래로 인도함으로써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행위다. 멋진 정의죠. 자, 저는 이걸 또 카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이가 뭐냐면 쾌락의 캐자가 일본말로 부르면 음으로 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카이 철학이라고 뭐 일종의 개똥 철학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카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수강생들은 카이가 뭔지 다 이해를 하는데 카이는 이런 겁니다. 카이 철학의 내용은 자 도덕적으로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방향 다 만족하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 맞는 철학, 전략은 뭘까요, 도대체? 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냐면 내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자, 어떤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기 독서 모임에 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사실 관계성 때문에 오실 수 있는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정말 비즈니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자,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가장 강력한 거는 뭐냐면
자, 만약에 비즈니스에 있어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없으면 정말 곤란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 책방에 가면 책이 비싸죠. 왜 비쌀까요? 예, 알라딘이나 예스24 하면 10% 할인을 해주는데 동네 책방은 할인을 안 해주거든요. 동네 책방에 주문을 하면 빨라야 2, 3일, 늦으면 일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많았습니다. 팬들이 똑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기 와서 주문하고 뭐 책방직이랑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와서 했다는 거죠. 뭐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서 사면 10% 할인받고 금방금방 오니까 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거기 있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책방이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제발 거기 있어주세요 라는 마음에서 응원을 하고 도와드렸던 거죠. 그리고 정말 당신이 있어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행이다.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고객으로부터 생각해진다면 성공이죠.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략이란 뭐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현재 내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목적이 어디냐?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을 향하는 지름길을 정하면 그게 전략이 된다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성공하는 단계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비상세 성공법칙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성공에 있어서의 정말 알파요 오메가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책은 단순하게 테크닉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8장 같은 걸 보시면 성공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성공을 한 사람의 밝은 면만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강남에 빌딩을 샀어요. 근데 그 반대급처럼 갑자기 내 가족이 아파. 갑자기 병에 걸렸어. 아니면 누군가가 배신을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항상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회 책 중에 또 하나 판권이 팔리긴 했는데 재출간이 아직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을 구하실 수 있다면 절판책 중에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 8의 습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스타트업을 하건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건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제 일본말의 원 제목은 성공자의 고백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고백. 약간 이 비상 성공의 책 자매편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자기계발서처럼 쓸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간담화서는 소설의 형태를 빌려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설의 형태를 빌렸을 때 오히려 더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얘기 누가 보면 이거 간담화서 얘기인가? 간담화서 친구 얘기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생생하게 잘 그려냈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한국어 제목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공한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고백록처럼 들리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기 바라고 아마 잘하면 내년 정도에 재출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일종의 목표를 B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 A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직선 코스로 갈 수가 없죠. 항상 우리가 지나가 보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은 직선이 아니라 원래는 곡선입니다. 곡선. 그래서 또 간담화서에도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절판되지 않았으니까 스토리 싱킹에 제가 하고 있는 퓨처업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걸 가르치는데요. 여기서는 항상 역산사고라는 걸 가르칩니다. 역산사고가 뭐냐? 이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역으로 설계하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가고자 하는 거를 역산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아직 또 뭐 제가 하는 퓨처월핑이나 아니면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 그리고 그건 자 아까 100개의 리스트를 적으라고 했죠. 100개의 리스트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적어낸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만 찾아내셔도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는 요새 저도 그렇지만 자, 운전대를 잡았어요. 근데 내비가 먹통이야. 핸드폰도 안 돼. 그럼 못 가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수가 없죠. 자, 내비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비가 있긴 있는데 목적지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는 내비에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목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찍어놓지도 않고 여기를 갔다가 여긴가? 저긴가? 네,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원래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것도 또 헷갈릴 수 있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원래 어떻게 하고 싶었던지. 예. 간담회에서 돈이 되는 말의 법칙에 나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질문을 하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아마 질문을 또 바꿔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6개월밖에 생이 안 남았다고 할게요. 예. 갑자기 시험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나한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어. 자, 그 6개월 안에 정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아무런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6개월 동안밖에 살지 못하고 그 안에 아무런 경제적인 것도 얻지 못하지만 꼭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찾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생각해 보시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아둥바둥 6개월 아니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갔던 고향에 가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건 조금 더 나머지 한 10분 동안에 정리를 좀 해보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듣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누구라도 말로 이걸 제대로 못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객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구매 단가를 높인다. 네. 세 번째, 구매 빈도를 높인다. 늘린다. 네. 많은 사람이 사게 만들고 가격을 비싸게 하고 구매 빈도를 높이면 되는데 그걸 이제 매출의 이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명이 있어요.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만 원짜리를 두 번을 사줘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곱셈의 법칙이 작동을 해서 합계가 2천만 원이 되죠. 100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2회. 이 정도는 산수니까 알겠죠? 네. 수학이 아니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걸 매출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10%씩 증가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0명이 와서 단가는 11만 원이고 10%니까 2.2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걸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1%가 증가가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이었던 게 10%만 증가를 시켜도 2,66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각 영역에서 10%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 전체로 보면 33.1%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바꿀게요. 첫 번째는 35%, 135명이죠. 단가는 25%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12만 5천 원이죠. 구입 빈도를 50%를 증가시키면 2회가에서 3회로 되겠죠? 네. 자, 요걸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걸 다 곱하면 매출이 무려 2.5배가 증가합니다. 자, 2천만 원이었던 게 인원은 35%를 늘리고 단가는 25%를 늘리고 구입 빈도는 50%만 늘리면 5,06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방정식은 지금 보신 바와 같고, 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숫자를 아까 뭔가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출의 방정식에서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거는 알겠다. 근데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제로부터 시작하려면 0부터 시작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있을 가능성이 높고, 듣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고객 숫자를 늘렸는데 고객은커녕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럼 퍼스널 비즈니스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SNS라는 거예요. 네. 블로그를 쓴다거나 뭔가 나를 알려야 되고 뭔가 어떤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퍼스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런 SNS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주고 있는 이 툴을 내가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가 크려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습관이 되는 것처럼 이 법칙에 의해서 작동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물론 몇 달 만에 SNS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최소 1년 이상, 저는 한 3년 정도는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정말 각오를 해서 역산사고로 정말로 열심히 한다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지레짐작 다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NS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마음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포스팅을 올리셔야 되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다 좋은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올린 게 근데 SNS 다 푸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올리면 다 모든 사람이 봐줄 것 같지만 안 봐줍니다. 거의 안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각오하고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자, 고객은 네 가지 단계로 고객을 저는 구분합니다. 잠재 고객이 있고, 감한 고객이 있고, 구입한 고객이 있고, 구입한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소개나 추천까지도 해주죠. 자, 여기 이걸 얼핏 보면 이해를 하실 텐데, 자, 잠재 고객과 감한 고객을 그냥 헷갈리게 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잠재 고객과 감한 고객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잠재 고객과 감한 고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은 말 그대로 잠재 고객이에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한 고객은 뭔가 가망성이 있어 보이죠. 말 그대로. 왜 감한 고객일까요? 감한 고객이라고 할 때는 내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메일 리스트든 전화번호든 갖고 있는 고객을 감한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감한 고객한테는 언제든지 내가 쏴줄 수가 있죠. 이메일을 보내던 카톡을 보내던 문자를 보내던 해서 뭔가를 작동시킬 수가 있지만, 잠재 고객은 그냥 오로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워가 100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할게요. 유튜버예요. 아니면 어떤 인스타에 100만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명이 있다고 해도 그 100만 명이 진짜 나를 봐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발신을 했을 때 정말 그게 도달이 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1000명의 진짜 찐팬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이 여기 지금 한 40명 정도 되신다면, 30, 40명 정도 되신다면,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매주 여기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 소식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전달할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감한 고객의 리스트를 몇 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전혀 안 갖고 있고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하고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보다도 더 중요한 감한 고객의 리스트를 반드시 확보해라. 그건 이메일 리스트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이나 이런 걸 많이 취급당하기 때문에 이메일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이메일 리스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만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신다면 엄청나게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리스트를 꼭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요거 딱 1분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도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좀 어렵죠.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는 제가 번역한 또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도 많으니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한 분야를 주관하고 파고들어서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아니면 옛날같이 김연아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김연아급이나 손흥민급이 되려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분의 1, 최소 100만분의 1 이상 정도의 어떤 확률로, 그러니까 내 라이벌이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을 다 떨궈내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성공의 지름길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라이벌을 다 떨궈내고 이겨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여기 10대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더도 덜도 말고 10년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10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일을 하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일을 배우고 한 대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대리에서 과장되고 부장이 되면 따따블로 내 실력이 늘어나고 뭔가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대부분. 저도 예전에 팀장을 하고 한 적이 있었지만 약간 예를 들면 고참 과장을 한 명 받기보다는 저 똘똘한 대리급 2명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똘똘한 대리급 2명이 훨씬 더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 전문성이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실 그렇게 올라가서 정말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있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각 분야에서 100분의 1, 100명 중에 한 명꼴의 어떤 정도만 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총무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최소한 1%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잘한다. 그래.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발자국에 있죠. 한 발자국을 딱 찍었어요. A 지점을.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또 하나를 찍으라는 겁니다. B 지점을. 하나의 전문성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한 3년만 열심히 하면 만시간의 법칙이 작동이 돼서 또 하나의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내가 100분의 1밖에 없었지만 또 하나의 100분의 1을 하게 되면 고배 법칙이 작동돼서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10,000분의 1이 됩니다. 10,000분의 1. 그럼 1만 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어떤 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어떤 회사에서 내가 아까 2명의 대리급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장이 되어서 내가 과장이에요. 근데 2명의 대리급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위기가 닥쳐도 회사에서 누군가를 잘라야 되는데 나는 안 자른다는 거죠. 내 옆에 내 동기였던 애는 6년 동안 한 분야에만 있어서 하나의 전문성밖에 없다고 한다면 걔는 잘리겠죠. 그렇지만 저는 2가지 전문성을 갖추고 10,000분의 1의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안 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0분의 1만 갖고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자, 그래서 하나를 더 하라는 거예요. 3개. 자, 근데 이거 처음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내가 정말 10대로 돌아간다면 10대면 시간이 많죠. 그러면 10년 계획을 세우셔도 좋고 아니면 넉넉 잡고 15년을 세우셔도 됩니다. 자, 5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5년에 한 번 내가 진짜 몰입해서 5년 동안 정말 몰입해서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갖추고 또 전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이면 3가지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이미 20대다, 30대다, 혹은 40대다, 40대라 하시더라도 혹은 50대라 하시더라도 60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0대는 적어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 정도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하나가 100분의 1이 아니고 이미 1000분의 1 정도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지만 고배 법칙에서 더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에 내가 2개만 더 하면 돼요. 혹은 내가 2가지밖에 없다면 10년 동안에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100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분의 1이 되는 순간 100만분의 1이라는 거는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메달리스트급의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C 지점을 찍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A나 B는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C를 잘 못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새로운 걸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A-지점, A2-지점, B-지점, B2-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매는 거죠. 여긴가? 이거 아니네. 또 여긴가? 이게 아니네.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10년 계획을 세운다면 3년씩 잡고 1년은 이 헤매는 기간을 잡고 여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헤맨 상태에서도 제대로 찍었다. 제대로 찍으려면 삼각형이 제대로 정삼각형이 되려면 제대로 찍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찍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다시 3년을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삼각형이 완성이 되면서 100만 분의 1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10대 우리 전어주 양 같은 경우는 10대 맞죠? 10대니까 과감하게 3개도 아니고 4개 가능하죠. 아주 창창하니까. 자, 4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1000만 분의 1. 자, 날아가는 거죠 진짜. 네. 자, 여기서 평면밖에 못 그렸는데 입체가 되는 거예요. 네. 입체가 되면서 4가지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000만 분의 1이라는 거는요, 일본인 1억 2천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도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지만, 그것도 노벨 평화상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일본은 뭐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 이런 걸 많이 탔거든요. 자,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 노벨 학상을 수상자의 확률이 10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원수 양이 4가지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1000만 분의 1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앞으로의 시대는 특히나 뭐가 중요하냐면 이 희소가치. 그래서 정말 1%의 희소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 고배 법칙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비상식적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들고 싶었고요. 일종의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템을 레어템이라고 하죠. 레어 아이템. 그래서 레어템이 되라. 레어템이 되는 순간 엄청난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